우리가 지배방정식에서는 뭘부터 했죠? 라플라스 이퀘이션 했고,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질량 보존에 대한 지배방정식이다라는 거 알고 책 내용을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를 할 건데, 수면파 물리적 성질 1번은 질량 보존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수면, 아까 여기 지워버렸네. 수면 경계면에 대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경계면이 갖는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조건을 우리가 경계 조건이라고 합니다. 경계 조건이 적용되려면 어떤 물리 현상의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경계면이 하나 뭐가 있어요? 물하고 공기 경계가 있죠.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저 밑에 물이 파도가 치는 위쪽 말고 아래쪽 밑바닥이 있을 거예요. 책에서는 뭐라고 부르나? 딱히 없네. 그냥 해저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용이 꽤 기네. 수면파 다시 그릴게요. 코사인으로 하자고 했으니. 위상함수로 나타낼 수 있죠. X축, Y축에 대해서 이타라는 그 수면 형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해저 경계는 여기 밑바닥이니까 Y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수면은 뭐가 돼요? Y가 이타 값이 나오는 데죠. 여기 두 개에 대해서 각각 경계 조건을 우리가 찾아서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물하고 공기 경계랑 해저 경계에서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는 그런 물리 현상들을 우리가 정의를 할 거고요.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이 지배방정식에 대한 벨로시티 포텐셜, 속도 포텐셜을 구해내면은 여러분들이 수면파 내부의 속도 포텐셜을 얻는 거죠. 수면파 현상에 대한. 걔를 한번 미분을 해주면은, 걔를 한번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공간에 대한 편미분을 해주면은 그게 속도 함수가 되니까 수면파의 내부의 속도 분포를 알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러고 여러분들이 점성이 없는 유체에 대해서 또 방정식 하나를 배웠을 텐데, 뭐가 있냐면 베르누 이퀘이션이 있어요. 대충 생각나는 대로 써볼게요. 얘가 일정하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스테디 상태, 정상 상태에 대해서는 베르누이 조건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얘는 우리가 정압, 얘는 동압, 얘는 뭐 수두라고도 많이 하죠. 물의 높이. 걔가 일정하다. 무엇을 따라서? 유선을 따라서. 유선을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 벨로시티 압력들 합이 일정하다라는 게 베르누 이퀘이션이잖아요. 유체역 확대 아마 좀 더 깊게 배웠으면은 이게 에너지 보존식이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유체에 대해서 유선을 따라 유선이라는 게 어떤 순간에 대한 그 속도의 탄젠셜 방향들 성분을 다 더한 그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이 걔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유선을. 유선이 따라서 움직일 때 점성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손실이 없으니까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식이 되는 거예요. 베르누 이퀘이션이. 그래서 점성이 없을 때는 얘를 반드시 만족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배워서 기억을 하겠죠. 근데 한 가지 물리 현상에 대해서 비정상 요동,
비정상 유동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라서 뭔가 변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간에 대한 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포텐셜 유동했을 때 비정상 유동에 대한 포텐셜 유동이라고 했으면은 베르누이 이퀘이션에 앞에 이 항이 하나 붙는다는 거를 배웠을 거예요. 시간에 따른 포텐셜 변화량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에서 에너지 보존에 추가로 항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은 저기 제가 전에 유체 복습인가? 뭐 그거 올려놓은 거에 보면 이거 얘기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맞다, 밀도가 붙어야 되는데. 속도 제곱. 로지 H까지 했을 때 얘가 일정. 이제 비정상 유동에 대한 베르누이 이퀘이션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뭐에 대한 경계 조건을 할 거예요? 물하고 공기 경계 조건 먼저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 수면이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수면의 높이는 뭐예요? 에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H라고 쓸 필요 없죠. 수면에 대한 경계 조건을 볼 거니까 얘는 에타. 그 다음에 책에서 보면은 다 밀도로 나눠졌거든요. 밀도가 3개의 항에 들어가니까 번거로워서 P 대신에 P가 P 나누기 밀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는 뭐가 돼요? 아까 벨로시티 포텐셜이라고 했잖아요. 벨로시티 포텐셜의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맞지? 이걸로 나옵니다. P, GH.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수면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수면의 경계 조건. 근데 수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뭐가 있어요? 공기에 대한 압력이 있죠. 책에서 PA라고 해요. 대기압. ATM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대기압은 우리가 단위 뭐라고 써요? 그냥 1ATM이라고 쓰죠. 뭐. 얘는 거의 1바죠. BARR인가? R인가? 몰라. 하여튼 대충 100kPa이죠. 대충이 아니지. 얘는 똑같아야지. 이걸로 정의되잖아요. 그 다음에 맞나? 100kN은 대충 10으로 나눠주면 얼마야? (10N이) 1kg 무게의 중력이니까 이거 얼마야? 10만 뉴턴이면 10,000kg쯤 되잖아요. 10,000kg에 가해지는 중력은 kgF라고 써요. kg 포스. 이렇게. 일기압은 그래서 여러분들 한 1m 바이 1m짜리 면적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한 둘레 정도 되겠죠. 그 면적에 어느 정도 10,000kg이 올라가 있으면은 그게 일기압의 무게 정도 돼요. 상당히 크죠. 우리가 기압이라는 거 별로 대단하게 생각은 안 했는데 실제로 공기 무게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기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계산 맞죠? 10m. 맞아요. 그래서 10톤이지 이 정도면 1제곱미터에 10톤 정도가 올라가 있는 무게예요. 그게 이제 위에서도 누르고 옆에서도 누르고 전체적으로 모든 방향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건데, 몸 속도 일기압이라서 못 느끼는 건데 실제로는 되게 큰 값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대기압으로 수면에 모두 다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지금 비정상 유동에 대해서, 왜냐하면 수면파가 시간에 따라서 출렁출렁하니까 비정상 유동에 대해서 지금 베르누이 식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뭐를 볼 거냐면은 이 베르누이 식이 물 공기 경계의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수면파가 여기서 찰랑찰랑 하고 있는데 진짜 멀리 갔다고 해봐요. 여기는 이제 우리 저기 학교 앞에 갑천 정도 되는 데고, 그 바다가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수면이 이어져 있어서 태평양 뭐 한가운데까지 갔다고 해요. 거긴 아직 파도가 안 왔어요. 그럼 그냥 잔잔하겠죠.
근데 같은 수면이기 때문에 베르누이 식에 대한 이 항은 서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베르누이 이퀘이션 각 항이랑 여기에서의 베르누이 이퀘이션 각 항이랑 서로 크기가 같아야 돼요. 다 더한 합이. 그럼 이쪽만 놓고 봅시다. 여기에 콘스탄트 대신에 이쪽에 대한 문제를 쓸 건데 여기는 아직 파도가 오질 않았으니까 시간에 따라 변해요. 안 변할 것 같네. 그 다음에 속도 있어요. 여기 아직 파도 안 왔어요. 속도 없어요. 그 다음에 높이 있어요. 여기서 변화 있는데 얘는 그냥 0이잖아요. 아직 판판하니까. 얘는 없고 이것만 남아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좋은 소식. 양변에 대기압 항이 지워지겠네요. 그럼 식이 뭐가 돼요? 얘는 0이다까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디에 대해서? y는 에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경계 조건을 수면에 대해 여기까지 식을 썼는데 그럼 결국에 우리가 어떤 거를 구했냐? 파도가 있을 때 파도의 표면의 압력은 공기랑 맞닿기 때문에 대기압으로 항상 일정하다라는 경계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면에 대한 y는 에타에 대한 모든 수면에 대한 베르누이 방정식을 했을 때 항상 정압은 항상 뭐다? 대기압이다. 걔는 지금 파도 치는 데랑 수면으로 이어져 있지만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직 파도가 오지 않은데도 압력은 대기압이다. 운동은 전혀 없지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면의 물 공기의 경계 조건이에요. 그 중에 어떤 조건이냐고 하면 우리가 동력 각적. 우선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추가로 운동학적 경계 조건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저에 대한 경계 조건. 우리가 해저라고 하면 무한히 아래로 먼 쪽이라고 해서 무한 수심 아니면은 무한히 먼 동네라고 해서 무한 원방이라고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계 조건도 추가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 조건 3개를 만족하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구하고 걔를 구하고 그걸 만족하는 벨로시티 포텐셜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2-1에서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다음 시간이랑 다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다 나갈 수 있을까? 뭐 열심히 하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모자라면 제가 뭐 따로 찍어서 올리든가 할게요. 안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예. 하여튼 진도 맞춰서 해야지.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크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1번 수면파는 점성이 들어가지 않는 문제라서 중력만 작용해요. 그래서 점성에 대한 건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네비어-스톡스 식이 아니라 점성이 없는 상태 식을 쓸 건데 그때 우리가 여태까지 잘 써왔던 게 포텐셜 유동이죠. 포텐셜 유동에 질량 보존을 넣었을 때 지배 방정식은 어떤 스칼라 함수를 이거 2번 델 오퍼레이터를 먹은 거 라플라시안이라고 하거든요. 라플라시안을 먹였을 때 걔가 0이 되는 식. 그래서 라플라스 이퀘이션 꼴로 나온다. 지배 방정식은 그거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점성이 없는 상태의 유체의 운동량 에너지 보존식은 베르누이 이퀘이션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어디에 적용했어요? 수면에 적용을 했어요. 수면 파도에. 물이랑 공기 경계면에 적용을 했을 때 식이 쭉 나왔는데 1번 물하고 공기 경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압력은 공기의 압력을 받아서 대기압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거 질문을 아니 얘는 PATM이고 얘가 더 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에서 압력이?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더 크니까 밀렸겠지. 수면이. 근데 그런 일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기압으로 일정하다라고 물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조건이 수면의 모든 압력은 수면의 모든 정압은 대기압이다라고 일정하다고 한 게 물하고 공기 경계면에 대한 동력학적 경계 조건이에요. 그래서 걔를 적용해가지고 지금 베르누이 이퀘이션 비정상 유동에 대한 베르누이 이퀘이션에서 이 콘스탄트 항을 날리는 데 성공했죠. 얘랑 정압이랑 엮어서 날리고 그럼 누구 남아요? 시간에 따른 포텐셜 변화 항 하나하고 동압항하고 수두압이 남았는데 동압은 보니까 원래 속도 제곱인데 포텐셜 유동이기 때문에 포텐셜의 그레디언트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손에다가 그어버렸다. 이런 식의 항을 동력학적 경계 조건으로부터 구했습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이 안 친숙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따라오는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간 두고 천천히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운동학적이랑 무한수신 무한원방 해가지고 이걸 다 만족하는 벨로시티 포텐셜, 속도 포텐셜 함수를 구하는 게 이제 될 거고요. 그게 2.1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수면파의 성질을 분석하는 게 2.2. 그 다음에 2.3은 이렇게 나온 파도를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2.3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기 나가기 전에 채팅창에다가 출석 한 번만 다시 적어주세요. 시간 한 1분 드릴게요.